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어떤 점을 제일 먼저 보시나요? 사람에 따라서 돈을 볼 수도 있고 성격, 인품, 비전 등 여러 가지를 보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볼 때는 딱히 많은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딱 이 몇 가지만 알아보면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람을 볼 때 꼭 봐야 하는 것, 좋은 사람을 단박에 알아내는 지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맥을 과시하는 사람 잘라내라. 인간관계가 좋고 인품이 바른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친밀함을 인증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그 즉시 잘라내고 최대한 멀어져라. 그 관계는 좋을 수가 없고 얕고 하찮은 관계일 수밖에 없다. 상대가 어떤 위치에 있든 혹은 어떤 성과를 이루든 당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와 가까워지려 애쓸 이유는 없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상호 관심과 진심을 기반으로 해야만 가치가 있다. 진정한 관심이 없는 관계는 결국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러한 관계는 피로감만 남기기 마련이다. 때로는 상대방이 당신과의 관계를 과시하고 싶어 할 때가 있다. 어려운 일을 겪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누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쉽게 드러난다. 진정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조용한 상황에서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응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만 친한 척을 하며 스스로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더 집중한다.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는 부담스럽기만 하며 본질적으로 당신에게 어떤 이익도 주지 못한다. 진정한 관계는 보여주기식 행동보다는 실제적인 교류에서 비롯된다. 상대가 사람들 앞에서만 당신에게 친근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순간 실망감이 생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한 직감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끊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겉으로만 가까운 척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결국 사람들은 진정성을 알아보게 되고 진심이 담기지 않은 관계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지속적인 관계는 진심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필수적인 진리로 얕은 관계보다는 깊이 있는 관계가 더 큰 만족을 준다. 두 번째, 술 마셨을 때 태도를 봐라.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알고자 한다면 술자리나 게임을 할 때 그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평소에는 얌전하고 침착한 사람이라도 술에 취하거나 게임에 몰입하게 되면 그동안 숨겨왔던 성격이 드러날 수 있다. 특히 지나친 승부욕을 보이며 상대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술에 취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하고 경계해야 한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모든 언행이 용서될 수는 없다. 오히려 술로 인해 드러난 행동들은 그들의 내면에 오래도록 숨겨져 있던 본성을 비추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에서 술자리나 게임에서의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때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신중히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파악하는 데서 비롯된다. 사람의 본성은 평상시에는 쉽게 가려지지만 그들의 본질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운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사람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사회적 삶에서 중요한 기술이다. 술이나 게임을 통해 드러난 성격적 결함을 보았다면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스스로 고치려 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관계는 점점 더 불편해지고 결국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내가 실패했을 때 바뀌는 친구. 내가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사업이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었을 때, 이전에 나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던 이들이 갑자기 차갑게 돌변하는 경우를 흔히 목격할 수 있다. 그들은 이제 나에게서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주변의 인간관계를 냉정히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시기에 진정한 친구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지지해주고 작은 위로라도 건네려는 사람들은 진정한 우정을 보여준다. 이런 사람들은 내 상태나 형편에 상관없이 내 곁에 머무르며 힘들 때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따뜻한 말을 건넨다. 그들이야말로 진실한 친구라 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비록 내가 어려운 시기에 나를 외면하는 이들에게 실망할 수 있겠지만 이는 필연적인 일이다. 그들은 이익을 기대하며 나와 관계를 맺었던 것이기에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진정한 우정을 확인하는 것은 크나큰 수확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시련은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준다. 진정한 친구와 함께할 때 그들의 지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진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얻는 깨달음은 이후의 인간관계를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삶에서 이러한 깨달음은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간관계를 발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다. 5번째,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어려운 순간을 함께하는 친구도 중요하지만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그런 친구는 진국인 친구이고 만나기가 힘들기에 더욱 소중하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잘 될 때 그들의 반응을 보면 진짜 친구를 알 수 있다. 친구에게 자랑하거나 기쁨을 나누려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질투심에 차가운 반응을 보인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래? 또는 다른 사람은 더 잘하더라 같은 말을 하며 기쁨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만약 이런 반응을 계속 보인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된다. 그들은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한다. 진정한 친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6번째, 만나면 기 빨리는 사람 멀리하라. 다른 이들의 긍정적인 기운을 앗아가는 자들이 있다. 이들과의 만남은 마치 기운이 빨려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며 그들과의 대화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들은 자신의 말만을 끊임없이 이어가며 상대방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들의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옳고 그름을 따지며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들의 태도는 대화를 더욱 힘들게 한다. 도덕적 우월성에 빠져 자신만이 정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불이라고 여기며 상대방을 공격한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때로는 퇴로마저 막아버린다. 이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긴장감을 동반하며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친다. 그들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인내와 이해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들로부터 거리를 두며 자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이해이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무심코 뱉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며 더욱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더 나은 인간이 되는데 필수적이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7번째, 자기 상황만 우선하는 사람인지 봐라. 지금 바빠서 조금 있다가 통화하자고 하는데 알았다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사람.
한번 말 꺼내면 끝내지 않는 사람. 바쁘지만 어쩔 수 없이 다 들어주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는 걸 알고 화가 난 경험이 모두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위의 사례처럼 요즘에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달라며 상대방의 시간을 빼앗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말이 중요하다 여기며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들며 때로는 화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들은 대부분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해야만 속이 시원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방의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상대방의 상황보다 중요하다 여기며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야만 직성이 풀린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를 종료하는 것이다. 부드럽고 정중하게 사정을 말하고 시간이 될 때 다시 연락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화에 결론을 내고 이런 식의 전화는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고해야 할 수도 있다. 자신의 상황만을 우선시하고 타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양측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의 일은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게 만들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상황을 고려하고 상호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며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8번째, 입이 무척 가벼운 사람 멀리하라.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모든 이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과연 어찌된 일일까? 그 대화를 나눈 상대가 입이 가볍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런저런 얘기를 털어놓았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이들이 있다. 아, 이런 사람과는 처음부터 말을 섞지 말았어야 했다고 자책하며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어떤 대화도 나누고 싶지 않다고 여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하다. 사람을 대할 때는 처음부터 조심스러움을 기하며 상대의 성품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들여야 한다.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과 만나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입을 가볍게 여기며 타인의 신뢰와 비밀을 쉽게 다룬다. 이들은 타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불신의 그림자를 남긴다. 이러한 인간의 행태는 우리 사회에서 자주 목격되는 슬프고도 아쉬운 현실이며 이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큰 장애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을 신중하게 관찰하고 우리의 소중한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해야 한다. 이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여 나를 지켜주는 지혜로운 행동이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다. 신뢰를 잃은 관계는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며 더 이상 깊이 있는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성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인격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9번째,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 정리하라. 반드시 멀어져야 할 사람 중 일부는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승낙한 것으로 여기며 동의한 것처럼 행동을 시작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상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그들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야 한다. 어떤 이들은 자신과 같은 부류로 여겨지는 것을 꺼려한다. 말을 계속 섞다 보면 자신과 같은 부류로 여겨져 귀찮은 일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한 번은 우연히 말을 섞을 수 있으나 그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현명하다. 겉으로 내색하지 않아도 연락을 하지 않으면 점차 멀어진다. 만약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는 자신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호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며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0번째,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사람 멀리하라. 인간관계에서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별 생각도 없이 짧은 말로만 답을 주는 이들은 대화의 흐름을 막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대화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대화란 것은 사실 무척이나 중요하다. 사람 사이의 중요한 교류 수단이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는 것이 기본이다.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어지기 어렵고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대화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단문으로만 답하는 태도는 이런 깊은 소통을 방해한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상대의 생각을 알고 공감하며 때로는 아픔을 나누기도 한다. 그러나 단답형으로만 응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중요한 과정을 무시한다. 그 결과 대화의 깊이와 관계의 풍요로움을 잃어버리게 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통을 원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고 관계를 발전시킨다. 하지만 단답형의 대답은 이러한 과정을 단절시키며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 장벽을 세운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결국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관계는 깊이를 잃고 겉돌게 된다. 진정한 관계를 원한다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결국 사람과의 대화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상대방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말을 귀 기울이고 자신도 진심으로 응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피상적인 관계만을 유지하게 되고 진정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단답형 대답은 인간관계에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화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사람을 볼 때 꼭 봐야 하는 것, 좋은 사람을 단박에 알아내는 지혜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지혜의 내용이 과연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